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 문화예술교육 온택트 결과공유의 온기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상입니다. 먼저 본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과공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마무리이자 2022년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온기 시즌2는 예술기술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한 사업의 정체성 확립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됐습니다. 2021년에는 전국 34개 문예회관에서 36개 프로그램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2년 2월에 모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 쉽지 않은 2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예술기술융합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공유의 시작에 앞서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께 이벤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온택트 결과공유회의 사전 참가 등록자분들을 대상으로 SNS 참여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개인 SNS에 올려주시고요. 현재 자막에 나가고 있는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전 참가 등록을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 공유의 진행 순서는 2021년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공유, 융복합 퍼포먼스 시연 및 간담회, 2022년 사업 안내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공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악문화재단의 사례 공유 발표가 있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싱글벙글 교육센터 강운석 차장님과 바이폴 이정섭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나 두 분 모두 개인 사정에 의해 사전 녹화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성과 공유회 온기 시즌2 첫 번째 발표자인 관악문화재단의 싱글벙글 교육센터 예술교육 파트장 강운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년도 AI와 함께하는 별별 무브 관악문화재단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 운영 그리고 교육, 토픽, 활용 기술 이렇게 큰 두 분야로 해서 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는 현재 문화활동 연간 평균 비용이 다른 자치구에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문화활동 연간 평균 비용 통계를 근거로 좀 진행을 하고 그만큼 관악구에는 여러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지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부족한데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문화예술 교육의 프로그램 확대가 45%. 그러니까 있으면 많은 걸 참여를 하겠다라는 참여에 대한 욕구 또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악문화재단과 관악구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이번 사업은 상당히 관악에는 의미가 있는 게 2020년도부터 관악구에서는 AI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비 이런 형태로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터에 또 2021년도에는 관악구 일대의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아마 이 속도는 더욱 가속화가 되고 투입 예산이라든지 운영 그리고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관악구에서는 2020년도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자체 자금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대면과 비대면과 교차로 진행을 했었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여러 노하우가 또 생겼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프로그램이 기술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그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운영했던 그 예술교육사 황지선 씨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 또한 그 많은 어려움 끝에 잘 극복을 했는데 올해 2021년도에 더욱더 보완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 예술교육, 그리고 교육사의 강사, 그리고 시스템적인 장비의 성능, 이런 게 교육의 질과 밀접하게 비대면 상황에서는 접목이 된다.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는 컴퓨터도 없고 비대면 한다지만 핸드폰으로 무용을 하기에는 다소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여러 이제 환경이 다른 친구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하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발굴을 하자,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보완점을 찾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기술, 예술, 교육. 당연히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술과 예술은 기반 도구이고, 그 도구 안에 예술을 담아서 교육을 가르친다. 기술에 대한 교육, 기술을 이용하는 교육. 그래서 AI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되게 생소합니다. 저 또한 그 용어 정리라든지 잘 안 되는 바도 있고, 하지만 상당히 미래 가능성 있는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 개발 발굴이 되었는지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관악 아트랩, AI와 함께하는 별별 모구. 저희는 여러 이렇게 그 창의성, 정서, 사회 함량 뭐 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즉흥 동작을 체험할 수 있고 딥러닝 방식을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딥러닝 방식이라 하면 다들 좀 생소해하고 어려워하시던데, 간단하게 이세돌과 AI가 바둑을 떴을 때 그 AI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딥러닝이죠. 그러니까 그 바둑을 뜰 때 한 수 한 수 자기가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자가 학습을 해서 대국을 할 수 있었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가 저희 그 AI 친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자입니다. 바이폴의 이정섭 강사가 되겠습니다. 이정섭 강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출신에, 그리고 연출가, 안무가로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AI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시고, 박사 출신이면서, 뭐 서울대 나와서 카이스트까지 나오시고, 되게 특이한 그러니까 인생이 융합이신 분이시죠. 이런 분을 좋게 만나가지고 이제 파트너 예술로서 이제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건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무용단입니다. 트러스트 무용단은 현재 관악구에 있는 무용단이기도 하면서 관록이 있는 단체죠. 그리고 2020년도에 기술 입은 예술 교육을 성균관대학교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진행했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노하우와 우리의 새로운 기술과 접목을 해서 추진하면 더욱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추진 체계는 카이스트 AI 기술, 그리고 여기서 바이폴이 주도를 했었고, 그 다음 무용과 교육 음악은 트러스트 무용단에서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악문화재단에서는 공간, 운영, 홍보, 행정,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악에서 모두 1차원적으로 다 직접 지출을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뭐 언론 홍보, 관내, 관외, 그리고 참여자 모집은 지금 현재 다른 청소년 센터라든지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름이라든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특이사항이 있는데, AI 기술을 무용수화하고 AI가 어떻게 무용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까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 학습을 주는가, 교육할 때 어떤 동작으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뭐 세부적인 것부터 세세하게 동작, 손끝, 발끝, 어떤 커리큘럼을 진행을 할 때 이 강사들도 어떤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또 나뉘기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지적 수준,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데 무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AI를 이해를 하면서 무용을 하느냐,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세부적으로 기획, 개발, 연구 또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약 20회 이상의 가장 치열한 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기도 했었고, 회의라는 게 뭐 의견이라든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찾고 상호 간에 교류를 하고 이해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좀 더뎠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원팀으로서 아주 잘 헤쳐나갔고 이렇게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하는 무형예술교육입니다. 여기 AI, 튜터 인공지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딥러닝 방식으로 대교문화재단, 그리고 트러스트 무용단, 바이펄 이렇게 참여를 했고 개발 및 참여 예술 강사는 총 17명, 그리고 수혜 인원은 총 130명이 되겠습니다.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영상인데 약 5분짜리입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다양한 움직임의 탐색, 범위의 확장, 표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의 보조적인 도구로서 AI의 창작 능력을 써보자.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신체 능력 혹은 표현 능력을 강화시켜보자. 네,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AI가 요즘 어디에서나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결국 사람의 지적인 능력 활동을 모방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술과 좀 더 근접한 부분은 아무래도 어떻게 창작할 거냐, 어떻게 탐색할 거냐 이런 부분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춤과 결합시켰을 때 어떤 게 가능할 것인가. 춤이라는 게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동작을 따라 배운다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네,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 예술 장르로서의 춤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내는가, 그 다양한 움직임 속에 어떻게 자기 표현을 담아가는가 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AI의 창작 능력, 그 다양한 변수의 탐색 능력 이런 부분과 결합하기 쉬웠던 거죠. 아마도 우리가 한 2년 전에는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했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또 앞으로 무용예술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지금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단계이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어떤 춤을 추고 예술 문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해 나갈 때와 지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비대면 상태에서 화면을 보고 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좀 가능할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건 지금은 좀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춤을 배우는데 짜여진 동작이나 이렇게 틀에 갖춰져 있는 움직임보다는 즉흥적으로 접근을 하되 그 즉흥 움직임을 기술을 통해서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하면서 AI 기술을 이제 처음 접했는데, 기존 무용 교육과 다른 부분은 움직임의 동기가 약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느끼고 또 예술의 어떠한 정서, 감정 상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쉽게 접해볼 수 없는 기술들을 가볍게 접해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움직임이나 춤은 사실 언제든 출 수 있지만 이 춤이 기술이랑 접목되는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기술이랑 같이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시각화할 수도 있고 또 최신 기술이랑 접목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AI에 대한 흥미를 더 높일 수 있었던 게 이번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처음에 약간 소극적으로 느껴졌던 친구가 있었어요. 약간 춤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뭔가 즉흥적으로 제시를 했을 때도 신체 표현이 조금 소극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점점 뭔가 되게 몸의 어떤 표현이 좀 자유로워지는 걸 되게 느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편견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춤을 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이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일단 거실까지는 카메라가 안 되고 그 카메라 안에서만 해야 하는 게 좀 그랬는데 네. 여기 오니까 그게 싹 풀렸어요. 네. 뭔가 부끄러운 것을 용기 있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시각적으로 좀 더 풍성해졌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기술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또 무용이라는 것을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새롭게 뭔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발표 맡은 이정서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녹화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떤 커리큘럼이나 활용 기술 면에서 어떤 것들이 고려되었는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벤치마킹한 것 중에 하나는 램입니다.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 일본에 있는 에서 개발한 창작 도구고요. 기본적인 기술 모션 캡처를 이용해서 무용수들, 안무가들이 다양한 움직임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는가를 실험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의 지향점은 결국 기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움직임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교육이라는 본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쌓아져온 그 무용 교육의 이론들 기술이 어떻게 접목실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실시간 상호작용,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과 학생들 간의 어떤 실시간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공연, 무용, 움직임, 춤 탐색을 유도할 것인가, 그게 두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들, 좀 전에 말씀드린 램이나 또 스탠포드 댄스, 그러니까 춤을 이용한 어떤 융합 교육 프로그램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움직임이겠죠. 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고정된 동작을 암기하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보다는 저희는 어떻게 자기의 몸을 최대한 다양하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여기서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강사분들의 움직임을 다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 데이터를 가지고 춤 동작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AI를 만들어서 그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동작을 학생들에게 딱 따라하게 하는, 즉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온갖 다양한 종류의 동작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관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구석구석까지 탐색해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시스템을 짰고요.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아까 첫 번째 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용이론을 접목하는 측면에서 라바나 에포트 이론 등을 접목해서 어떻게 다양한 질감의 움직임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강사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도 고려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에 이어서 이번에 공간. 그러니까 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주어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정된 위치에서의 움직임만큼 중요한 게 그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 인터랙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공간을 고르게 최대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점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 이제 제가 박사과정에서 연구했던 동선 자동 세선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 내에서 어떻게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염두가 되었는데, 일단 커리큘럼상에서는 이게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면 강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거 실제로 쓰이기는 힘들었고요. 앞서 언급한 것들이 어떤 컴퓨터가 사람에게 주입하는 거였다면은 반대로 사람이 컴퓨터에게 어떤
입력을 가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움직임을 모션 캡처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제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그 형태가 모션 캡처된 데이터가 어떤 시각화되는 혹은 그림이 되는 혹은 소리가 되는 그런 실시간 인터랙션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앞선 단계에서 자기 관절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 맛보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움직임이 어떤 표현으로 확장될 수 있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역시 마련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저희 2021년 역시 코로나가 겨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초반부터 어떤 비대면에 대한 염두를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대면 이 시스템들 앞서 언급한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비대면에서 작동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많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의 모션 캡처 그거에 기반한 움직임 가이드 시스템 그런 것들도 역시 많은 부분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개월에 걸쳐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고요. 대부분의 운영 인력은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관악구에서 훈련된, 교육받은 그런 인력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역시 참여 인력 역시 지역의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그 관악구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플랫폼을 갖췄다. 인프라, 노하우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무용이긴 하지만 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미 어떤 시각적이나 시각예술이나 어떤 약간의 사운드 아트와 연결고리를 찾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확장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학생들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춤교육에 더해서 그 몸을 움직여 본다라는 경험을 더해서 짧게나마 작품을 만들어 본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기술과 맞닿아 본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다 입체적인 융복합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개월의 결과물로서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은 쇼케이스 진행했었고요. 네, 일단 이 정도로 발표만 찍은 걸 하고 아마 실제 결과물 영상이 바로 이어진 거라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정섭이었습니다. 네, 관악문화재단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과 현대무용의 조합이라니 다소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최신 기술과 접목한 무용을 비대면 방식으로 배우고 무용가와 인공지능이 협업을 하는 모습을 관악문화재단의 AI와 함께하는 별별 무브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화의 전당의 사례 공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영화의 전당 공연예술팀 전혜진 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의 전당 공연예술팀 팀장으로 있는 전혜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2021년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결과 공유회에 저희 영화의 전당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의 전당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보시면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개회식 폐막식을 진행하는 야외 공연장이 있고요. 그리고 객석 841석 중극장 규모의 하늘영 극장 공연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화 전용관 400석 그리고 200석짜리 영화관 2개를 가지고 있는 복합 영상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시네마테크 부산 분원이고, 그리고 영화 아카데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요. 사실 그래서 예술 아카데미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한문연에서 많은 지원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유아 문화예술 체험 교육,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그 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까지
전 생애 주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5세에서 7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요. 반짝반짝 별빛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영화의 전당을 마치 놀이터처럼 많은 아이들이 이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문화예술 시설을 접하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함으로써 미래의 관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요. 아이들이 신나게 영화관에서 공연장에서 이제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거점으로 문화예술 감상교육 그리고 직접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바디 콘서트, 바디 랭귀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연장을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렇게 이제 직접 무용 선생님과 함께 무용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 문화예술 직업 체험이라는 부제가 사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멀티미디어의 분야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아트 퍼포먼스를 직접 한번 체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도로 지금 드림 퍼레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지난해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진행해 왔던 지난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2020년에 무대의 연금술사라는 똑같은 이제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영화의 전당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의 이제 프로그램은 무대의 연금술사라고 해서 공연장에 대해서 공연장 무대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많은 AI 인공지능이 그 무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AI 인공지능으로 어떤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또한 로봇을 통해서 로봇을 캐스팅해서 연기를 시켜보면 어떨까 로봇을 캐스팅해서 춤을 시켜보면 로봇을 배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로봇을 이용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무대 연금술사 청소년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선 공연장 체험을 했었고요.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서 무대 감독이 돼서 그리고 조명 감독이 돼서 이렇게 그 시설들을 구동을 해보고 조명을 켜보고 음향을 켜보고 하는 이런 진짜 무대 체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술의 인공지능 기술로 인공지능 글쓰기, 인공지능 작곡하기 등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강의실에서 저희가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다 주고 프로그램을 다 깔아놓은 컴퓨터를 주고 이렇게 인공지능 글쓰기, 인공지능 작곡하기 등을 지금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강의식 수업은 너무나 지겨워하기 때문에 많은 이탈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로봇 수업 때문에 기다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로봇을 이용해서 미니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해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미니 로봇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음악에 맞춰서 노래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져서 줌 수업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줌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끝내 이제 많은 이탈자가 생기고 끝내 이제 수료하는 학생들이 사실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금 처참한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굉장히 야심차게 이런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상황도 이제 힘들었지만 그거 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정체성이라던가 목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 그런 서로 이제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다던가 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우왕좌왕을 겪으면서 저희가 올해 2021년도에 새로운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면서 가장 목표를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게 하자. 강의는 절대로 하지 말자. 강의식은 안 된다. 책상에 앉는 거는 학생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 우리는 체험이니까 정말 체험만 할 수 있도록 와서 놀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저희가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드림 퍼레이드를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교육 컨셉 첫 번째, 우선은 멀티미디어 아트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보여주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글을 쓰고요, 그림 일기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지만 이제 아이들은 영상을 찍고 브이로그를 만들면서 놉니다. 자, 영상을 찍고 편집까지는 하지만 그 더 많은 미디어 아트들이 있다는 것, 뭐 애니메이션 기법, 크로마키 촬영, 프로젝션 매핑, VJing, 모션 그래픽 등등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역시나 직접 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몸으로 직접 뛰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도 좋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렇지만 제일 못하는 것, 본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말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용 워크숍을 결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컨셉 세 번째, 일상의 공간에 예술을 더하는, 영상을 모니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생활 공간으로 확장시켜 이렇게 생활 공간 속에서 현실 위에 어떤 가상의 표피를 만들어서 3차원의 캔버스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있는 일상에 재미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당 이 공간 굉장히 이제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야외 극장, 야외 광장, 그리고 공연장 로비, 외벽 이 모든 것을 다 무대 세트로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거기서 공연을 하는 것은 퍼레이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 꿈을 이 큰 곳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 그게 드림 퍼레이드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루에 3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3시간을 다 어떤 기술에 대한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무용만 한다던가 하면 너무 지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3시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부분은 1시간 반 정도 무용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 혹은 그런 체험을 1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10회차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제가 3분 정도로 맞춰놨는 3분 정도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구가 같이 신청하자고 해서 했는데 맨 처음 왔을 때 동작하고 해서 다음에 공연할 때 뭐 할지 같은 게 기대됐어요. 종이 잘라서 팀별로 막 색깔 같은 거 입히고 효과 입혔던 게 제일 지금까지 재밌었어요. 이렇게 영상을 보셨고 제가 이루고 싶고 사실 자기의 이제 목표라고 생각이 저희 들어요. 그 부산의 저는 엄마가 추천하기도 경상도에 했고 저도 있는 아이들은 생각하는 게 자기의 의사나 생각을 간호사가 얘기하거나 되고 싶어요. 어떤 것을 이제 공연 몸으로 연습할 표현한다는 때 것을 동작이나 굉장히 이런 것도 쑥스럽게 선생님들이 여기고 특히나 짜주시면서 중학생 도움도 가장 이제 됐고 사춘기고 민감한 그 꿈 시기라서 사진을 골라서 말하는 본인의 것도 제 생각과 그 꿈에 주장을 잘 관련해서 표현하지 도움이 못하는 됐던 경우가 것 같아요. 많았는데요. 수업을 이 학생들이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조금 싫었던 이제 것도 굉장히 있고 좋았던 것도 있는데 본인의 전체적으로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밌었고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도 이런 수업 그리고 있으면 또 해보고 본인이 싶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큰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좀 더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후기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리허설룸에서 보통 진행을 했고요. 수업은 저희가 촬영이나 혹은 퍼레이드를 위해서 야외 광장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 리허설룸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무대 세트처럼 무대와 밑에 그 댄스 플로어를 깔아서 학생들이 마음껏 춤을 추고 움직여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세트에 파란색 천을 더 씌워서 크로마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강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특별히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그 영상을 이제 외벽에 저희 영화의 전당 건물 벽에 이제 프로젝터로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앞에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만든 안무를 가지고 무용을 하는 모습들. 이때는 이제 마지막 공연 발표회 때는 모든 가족분들을 초청을 해서 다 같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그 퍼레이드에 웃으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인생의 행복은 문화예술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오히려 지금 더 절실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다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최고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영화의 전당의 사례 공유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영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도시 부산에서 일상 속 예술가를 발굴하고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누구나 제약 없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문화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안산문화재단의 사례 공유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 강사로 참여해 주신 공연기획사 면면의 장성은 대표님과 SG 엔터테크 표국선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문화재단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디지털 스마트 공연 제작 프로젝트 주강사를 맡았던 문화예술기획자이자 교육자인 장성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교육의 취지와 의미를 공유하고 기술 교육을 주관하셨던 SG 엔터테크 표국선 이사님께서
수업 과정과 평가 등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제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네. 기술입은 문화예술 교육이 시작된 2020년에는 개발과 기획 단계로 가상현실에서 펼쳐지는 예술적 상상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4주간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융합 공연 예술과의 만남, VR 가상현실에서 놀기,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보노마루 무대에서 시연회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 기술과 문화예술, 미래 직업체험, 창의력을 키워주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장점은 유지하며 다소 좀 부족했던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4주간의 교육기간, 주제에 대한 아쉬움, 특히 기술에 치우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기술진과 문화예술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안산문화재단과 주 강사 간의 협의하에 VR 기술과 공연 제작을 중심으로 기술과 문화예술의 균형, 그리고 학생들이 아쉬워했던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VR과 극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교육 콘텐츠는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호기심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안산 대표 예술가 혹은 작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안산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바로 조선 후기의 민속화가인 단원 김홍도, 그리고 전 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이자 최근 가장 핫한 앰비규어스 컴퍼니, 댄스 컴퍼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를 통해서는 미술을 배우고 앰비규어스를 통해서는 무용을 배우게 하고 이 두 예술을 어떻게 기술로 가상현실에서 구현해낼까는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만든 제목은 VR로 가상현실로 만나는 단원 김홍도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고등학생을 포함한 전년도의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중학생으로 낮추었고 교육기간도 여름방학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문화재단이 가진 두 예술 공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김홍도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단원미술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원 김홍도와 그의 스승 표암 강세왕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문 큐레이터가 상주하시기에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단원의 작품과 생애를 설명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간인 상상미술공장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미술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2전시장에서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하는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빛의 르네상스 전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르네상스의 대표 작가 히에로니무스 보슈의 작품을 프로젝션 매핑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2차원이 아닌 3차원의 기술이 첨가된 멀티미디어 전시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그 전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교육의 주 공간인 보노마루 소극장입니다. 보노마루 소극장은 상록수역 근처에 있는 곳으로 평소 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상록수 체육관과 보노공원이 인접하고 있으며 극장 안에는 블랙박스형 무대와 연습실이 있어서
교육과 시연을 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장에서는 아이들이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연습실에서는 그들이 만든 창작 무용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날 했던 그 극장 투어의 모습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기술과 예술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은 안산문화재단이 그리고 기술은 SG 엔터테크가 맡아 설계하였습니다. 네. 교육 소재는 김홍대의 작품인 연희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무동을 그린 그림, 무동과 과거 시험을 묘사한 공원 충효도를 선택했습니다. 공원 충효도는 마침 안산시가 직접 구입하여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될 정도로 이슈가 되어 있었고 이 두 작품을 가지고 학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저희 교육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기술 교육에 대해서 표국선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저는 SG 엔터테크 표국선이라고 합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 한여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울 때였는데 처음 교육자로 주강사로 나가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 교육생들을 봤었을 때 과연 이 뜨거운 여름날에 또 코로나19라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얼마나 이 친구들이 끝까지 열심히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지 않은 8주라는 시간 동안에 첫 스타트를 해놓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정말 결석 하나 없이 해주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렇게 즐거웠던 그 과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회차 때에는 물론 오리엔테이션부터 공연예술 기초 그리고 극장 투어를 하면서 그들과 먼저 얼굴을 트게 됐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기초 및 VR 체험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원 미술관으로 옮겨서 전시를 관람을 하면서 어떤 오프라인에서 관련된 떠오르는 이야기, 즉 그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서예 및 동양화 드로잉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그렇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차 때부터는 시각예술 기초를 배우고 공원 충효도를 직접 드로잉해보는 오프라인 안에서 드로잉해보는 형태 그리고 음악을 같이 드로잉해보는 형태까지 취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다음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가상현실과의 접합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4회차에서는 한국무용 체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알아보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핫했던 주제가 메타버스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관심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조금 이따 각 주차별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시간에 VR을 체험하는 형태 그리고 콘텐츠 제작 과정과 무동, VR 드로잉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융합 예술작품 감상하기도 하고 결국은 직접 체험하고 내가 김홍도가 되어서 가상세계에 들어와서 김홍도가 되어서 내 캐릭터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공원 충효도나 무동을 그리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작품 공유회를 마지막으로 수료식과 그리고 그동안의 반응들까지도 전부 전체 친구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가상현실 이해와 체험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가상현실이 어떤 것인지 단지 VR만이 아니라 AR 이런 부분까지 전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기를 설명하게 되고 그들이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까지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 3주차에는 확장현실이었던 거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화예술 교육의 현대적인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하였습니다. 4주차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관심이 있어 했던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라는 게임, 또 제페토,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향후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교육에 넣어놓고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성은 대표님과 함께 너무 참 좋다, 이런 콜라보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5주 6주차 때는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과정을 소개를 하면서 그래픽 디자이너, 또 그리고 기획자들,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 직업 체험 느낌과 또 전망, 이런 걸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미래에 이번 과정하고 난 다음에 미래의 직업으로 어떨 것 같으니 뭐 하고 싶니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들이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단원 김홍도의 작품 중에 2작품 중에 한 작품입니다. VR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HMD 안에서 보여지는 장면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습은 HMD 안에서 자기에게 자기 이메일에 작성을 해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직접 친구들과 함께입니다. 멀티이기 때문에 혼자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 4명과 함께 같이 했다. 그런 부분을 결국 그 작품을 자기 이메일에 직접 보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꼭 해주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나름 사려 깊게 한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꼭 결과물로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메일에 이 장면들, 그리고 자기가 그렸던 VR 가상 공간 안에서 자기가 색칠을 했던 그 작품을 직접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그 장소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 옆에서 같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동이라는 이 작품에서는 무용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상 세계의 내 캐릭터가 마지막에 가운데 캠파이어가 되어 있는 그 자리를 두고 같이 내 캐릭터가 같이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지고 퍼포먼스를 하고 무용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그러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번 작년에 있었던 기술이분 문화예술교육에 저희한테는 가장 좋았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붓으로 터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색깔을 칠하게 되고 자기만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를 하고 그 작품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자기 이메일이나 이런 쪽에 보내서 엄마 아빠한테 제가 이렇게 색깔을 그리고 색깔을 칠하고 이랬어요 라고 해서 김홍도 작품을 직접 만나보는 형태까지 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 결과 안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설로 한번 더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미술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두꺼운 붓으로 선택을 해서 먼저 색깔을 칠하고 섬세하게 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하나 섬세하게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좀 독창적으로 컬러를 그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개개인들이 다 다르더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지금 영상 부분은 이렇게 드로잉 실습하는 영상이 어떤 건지는 아마 지금 보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친구들의 캐릭터들, 친구들이 같이 춤을 추고 할 때 서로 캐릭터를 가상세계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또 뒤쪽에 사진을 보시면 마지막에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보일 수 있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참여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를 했는데요.
주위 사람들, 부모님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VR이나 어떤 산업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참석했다는 친구들이 꽤 많았고요. 본 프로그램이 어떤 문화예술 체험이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부분이 VR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라든지 그리고 VR 관련한 부분에서 프로그래머까지 되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이 물론 강사진이나 프로그램들이 참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향후에 어떤 체험들을 해봤을 때 어떤 메타버스에 관련된 퍼포먼스 이야기와 그리고 좀 더 섬세하게 하나하나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남보다 빨리 체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저희가 향후의 사업들을 위해서 해봤는데요. 전체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들이 다 적어서 보여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날 더울 때인데 높은 강의 참여도 그리고 집중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를 했고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VR과 문화예술이 같이 만남으로써 퍼포먼스까지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스마트 공연 제작 프로젝트를 경험함으로써 기술과 문화예술 융합을 이해하고 창의력 및 예술적 감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재단 관계자가 말씀하셨듯이 저희로서는 같이 일을 진행하고 교육자들과 또 교육생들이 너무 행복했던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안산문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산문화재단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총 8회 동안 진행됐는데요. 지역의 대표 아티스트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바탕으로 미술과 무용 그리고 VR 기술을 접목시킨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까지 등장해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꾸리다 보니 이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 응답률이 무려 94%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억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사례 발표 순서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의 사례 공유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원진희 담당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사 원진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우리가 공연장 어벤져스 아이가 프로그램은 저희 진로체험 분야로 선정되었고요. 공연장 전시관으로 등록된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인근 지역 전문의들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발표 순으로는 먼저 프로그램 개요, 그리고 기획 단계, 커리큘럼 소개,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어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교육 일정으로는 처음에 저희가 4기 진행을 6월 21일부터 6월 29일 진행을 하였고요. 그 진행을 하다가 조금 반응이 좋아서 5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용 장소는 공연장에 있는 화랑홀, 원화홀, 전시관, 갤러리 해라고 적혀져 있는데 갤러리 달이고요. 그리고 기타 장소로는 대회의실, 실습실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참여 기수는 4기까지 안강여자중학교 97명 그리고 5기 아화중학교 31명 이렇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 강사로는 저희 내부 직원 8명 그리고 저희 지역 경주, 대구, 울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9명 그리고 그 외에 하우스 어셔분들 그리고 저희 이제 교육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인솔자분들 해서 총 10명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아화중학교 친구들이 저희 예술의 전당으로 오기까지 영상인데 한번 보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추가로 운영된 아화중학교 전교생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경주예술의 전당과는 약 1시간 정도 거리여서 좀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리고 오는 길에 발열 체크와 학생 관리 부분을 많이 협조하여 주셔서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획 단계인데요. 제가 다른 기관분들이 저희 기관으로도 문의를 많이 주셨던 부분이 뭐 일정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 그리고 뭐 진행 방식,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 뭐 이런 분들을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공유해서 조금 더 발전이 됐으면 해서 네,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저희 참여 단체 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학교 선정이었는데요. 모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모가 뜨기 전에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한 2월 초쯤에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저희 장학사님한테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학생 일정을 먼저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이제 인사이동 이런 게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로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화를 돌려서 좀 섭외를 먼저 했어요. 일단 공모가 뜨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공모가 선정이 된다 안 된다는 모르지만 일단은 같이 하고 싶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했고요. 일단 교육 강사 부분은 솔직히 교육 강사분들이 이제 감독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감독님들을 섭외하기가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 뭐 교육 목표와 취지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백스테이지 투어 같은 형식으로 하고 싶다 먼저 시작을 해서 좀 도움을 구하고 이제 하시겠다는 분들을 먼저 섭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구성을 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이유도 커리큘럼 작성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커리큘럼 예시를 작성을 해서 먼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뭐 하셔서 하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1차적 커리큘럼 받았습니다. 커리큘럼 받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미팅을 진행을 했어요. 뭐 다 같이 미팅을 진행을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커리큘럼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개별 미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일정은 저희가 이제 공연장이다 보니까 공연 기획 공연도 있고 대강 공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감독님들의 어떤 스케줄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안을 선정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육 일정 안을 먼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을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학교 측과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가능 일정 그리고 학교 학사 일정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픽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뭐 필요한 부분, 뭐 버스 지원이든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해서 예산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신청을 넣는 거로 그렇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커리큘럼 소개인데요. 커리큘럼은 이제 저희 무대 조명 그리고 무대 음향 그리고 무대 영상 그리고 공간 운영 하우스 그 케어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시 기획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기수가
함께 모여서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블링블링 무대 조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면서 부분별로 제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링블링 무대 조명은 조명의 이제 이해, 그리고 무대 연출, 그리고 조명 감독은 뭐 하는 직업인지, 직업군, 그리고 무대 조명의 연출을 직접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조명 파텐을 내려서 조명기구 조작법을 알려주고 조명기 컬러 프레임의 컬러지를 바꿔보고 고보를 사용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네, 높은 온도의 조명기를 만져야 하기에 강사 외에 회관 내 직원들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체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무대 음향 부분인데요. 무대 음향은 음향의 이해, 그리고 음향 감독은 어떤 직업을 하는지, 그리고 음향 장비 탐색, 그 무대 음향의 연출을 또 직접 해보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마이크와 스피커, 그리고 콘솔을 이용하여 음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실제로 콘솔을 만지면서 달라지는 음향의 기능을 몸소 실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음향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음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메라로 만나는 공연인데요. 커리큘럼은 카메라의 기본 동작의 이해, 그리고 비대면 공연의 준비 과정, 그리고 영상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무대의 영상을 연출을 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한 디지털 영상 체험과 카메라의 전반적 기능, 공연장에서 영상 감독이 하는 역할에 대해 소개하였고요. 크로마킥 스크린에서는 왜 초록색, 파란색 스크린을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카메라를 자유롭게 만져보며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공연계의 영상 기술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현재 공연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간 운영인데요. 불을 밝히는 사람들, 언니가 간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공연장이란, 그리고 하우스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우스 관리 탐색을 체험을 하고 우리 공연장 관리까지 알아보았는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연이 있는 날 하우스 안내원의 일과를 가성으로 체험하며 공간 운영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니폼 및 무전기 착용, 유니폼과 어우러지는 단정한 메이크업과 헤어 정돈, 인사법, 상황에 맞는 고객 응대법에 대해 퀴즈와 상황극을 활용하여 재미있게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시 기획인데요. 큐레이터 체험을 하였습니다. 미술관에는 성덕이 산다 라는 거로 미술관의 일상을 이제 큐레이터 직업에 대해 이해를 하고 미술관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본 뒤
참여한 모두가 큐레이터를 대보는, 그래서 학년별로 전시 기획서를 작성하고 또 직접 큐레이터 체험을 하면서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진은 친구들이 끝나고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이때도 이 무대 감독님들과 이제 뭐 하우스 매니저분들이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아이들한테 공연장의 인식과 어떤 편안함을 좀 주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뭐 제가 어저께 저희 공연장에 콘서트가 있었는데 콘서트 조명과 음향 그리고 어떤 음향의 뭐 악기들이 변화되면서 주는 어떤 효과들이 그 어떤 한 무대를 정말 울림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를 그게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 길에도 그 말을 꼭 우리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우리 있는 우리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문화예술 교육을 하면서 어떤 친구가 자기가 꿈에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는데 경주예술의 전당에 와서 자기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저희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진 작가님을 보고 확신을 가졌대요, 꿈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군지 이렇게 봤는데 초등학교 몇 년 전에 초등학교 때 꿈다락을 했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우리의 이런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구나, 그런 거에 정말 좋은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인 경주문화재단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시면서 무대 기술을 아이들이 직접 배워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인 것 같다는 댓글을 달아주고 있으십니다. 무대 조명, 카메라, 음향 등 공연과 관련된 전반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국 공연예술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재단의 문화 사례 공유 발표를 마쳐 보았는데요. 이 발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퍼포먼스 시험 및 대담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회에는 브로큰 브레인의 김진선 작가님과 아토드의 이승정 작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승정 작가님께서는 개인 사정에 의해 이번 대담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으니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담회에 앞서 두 작가님들의 멋진 퍼포먼스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작가 이승정입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이제 HECI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애초에 저는 처음 시작부터 미디어 아트를 같이 공부하였기 때문에 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언어들, 감정들, 그리고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언어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감각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본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작품 텐저블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VR을 끼고 VR 상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감정 전반적인 컨텐츠를 보고 그때 사람의 뇌파를 측정을 해서 실시간 LED의 색깔과 움직임에 매핑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경우가 관람객이 작품의 일부분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작품의 일부분이 된다는 굉장히 좋은 재밌는 또 경험을 느끼기도 하고요. 좀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켰던 거는 이제 시각으로서 한번 표현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미각까지 같이 곁들여서 표현해 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미각 작품으로 이제 저희가 커피 머신을 만들게 되었는데, 좀 만들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뇌파를 감정으로 치환을 하면서 LED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매핑을 하는데,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감정의 한순간을 찝어서 실제 커피 원두의 양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두 개를 매핑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떤 무언가를 경험을 할 때 자기가 반영이 되고 자기가 투영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작품을 보셨을 때 내가 작품의 일부분이 되기도 하고 나의 감정,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맞는 원두가 추출되는 과정을 좀 경험해 보시면서 좀 훨씬 더 본인만의 상태에 대해 집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작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브로큰 브레인 김진선 작가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참가하고 있는 작가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드의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 이승정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저는 이제 김진선 작가님이 현장에 나와 계시니까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일단 이 영상을 봤는데요. VR 최초 여성 아티스트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트의 세계를 보여주실까 했는데 와, 저는 무슨 예술 전시관에서 촬영한 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촬영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미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VR로 실시간으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그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설명을 보태자면 저희가 이제 2022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서 제가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3D 호랑이를 그리면서 힘차게 새 출발하자라는 뜻을 담아서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네. 아, 그래서 중간에 호랑이가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있었군요. 네네. 저는 너무나도 궁금한 게 이 VR 기술이랑 예술의 세계를 어떻게 접목시키게 되셨을까? 그 사연이 좀 알고 싶어요. 네, 제가 2017년까지 영국에서 미디어 아트 공부를 하고 이제 2018년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만의 뭔가 특별한 영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VR이라는 장비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VR이라는 것 자체가 기계도 생소하고 내가 다뤄보지 않았지만 우선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VR 장비를 가지고 이제 드로잉을 하던 게 시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기관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에서 이 VR 드로잉 퍼포먼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가상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일을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셨네요. 영광입니다. 보게 되어서. 네, 이번에는요. 이승정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요. 또 일반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와는 달리 조금 특별한 관점에서 이 기술을 활용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금 봤던 영상도 이 다양한 활동 중 일부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단은 개인 작업으로는 일단 제가 2018년도부터 HCI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의 심리,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과학적인 연구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다른 감각들로 변환하고 표현하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텐저블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감정, 뇌파를 측정을 해서 뇌파로 나의 감정으로 또 한 번 더 변환을 하고 그거를 시각과 이제 미각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의 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팀, 이제 아토드라는 미디어 아트 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작업도 각자 하고는 있지만은 조금 더 커머셜한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뭐 앱을 만들기도 하고 요새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를 만들고 있는데 그 팝업 스토어 안에 들어가는 인스톨레이션 작업들을 주로 이제 저의 이제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커머셜 쪽에서의 진출도 꿈꾸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제이 아트와의 인터뷰를 슬쩍 봤는데 건물주를 꿈꾸신다고요. 지금 한 단계 도약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차례를 넘겨서요. 김진선 작가님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면으로 진행되면 작가님들도 이렇게 같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비대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선 작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실제로 다양한 퍼포먼스 시연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계시면서 이런 활동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분야의 그 직업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이런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2018년도 1월부터 활발하게 VR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VR 아티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생소한 건 사실이에요. 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더 창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군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이게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더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모두들 다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 그리고 그런 산업군 분야가 점점 활발해지는 만큼 제 생각에는 향후 한 10년까지도 전망이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가상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상 공간에서 자신이 하고 있던 전문 분야,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니면 패션 디자인 등등등 여러 가지 예술 분야와 접목을 VR과 해서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해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좀 미래 비전 있는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이 작가님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김진선 작가님께서요, 이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에서 또 강사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VR 아티스트로서 이 교육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이 경험은 또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등학생들 5, 6학년 친구들하고 수업을 함께 했는데 아이들이 우선 VR 장비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와, 재밌겠다 라고 그렇게 좋은 반응을 내비쳐 줬는데 그 반응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느낄 정도로 재밌어 해줘서 저도 되게 뿌듯했고, 그리고 이게 새로운 장비로 새로운 것을 해본다라는 재밌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걸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전해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뜻깊은 수업이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업가들과의 차별점이랄까?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 수업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가상 공간에서 그린 그림을 영상물의 형태로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상영을 하는 형태에서 끝나는 경우가 좀 다반수였는데 무대는 살아있다라는 수업을 통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서서 자신들이 그게 일부가 되고 또 공연 예술하고 VR 작품하고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공연물의 형태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뜻깊은 수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진짜 좋아했을 만하네요. 네. 본인이 직접 참여도 하고 또 쇼케이스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VR을 경험하고 또 이제 아티스트로서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그림을 좀 못 그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일명 이제 금손의 반대, 이제 뭐 똥손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요새. 근데 그런 친구들도 이 VR 세계에서는 좀 잘 그릴 수 있나요?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정말요? 진짜요? 아까 호랑이가 그 디테일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그림을 처음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VR을 접하면서 여기서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캔버스나 스케치북 2D로 그리려면 약간 미술을 배운 사람들만 제대로 그릴 수 있겠다라는 선입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VR 속에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팔을 앞으로 뻗으면 뻗는 대로 대각선, 뭐 깊이감까지 다 활용을 해서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저는 못 그리는 친구는 분명히 있죠.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는지 코치해주는 역할을 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친구가 나중에는 완성된 누가 봐도 아 이걸 그렸구나라고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너무 용기가 되는 말이네요. 나중에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꼭 배우러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저렴하게 농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서요. 이승정 작가님께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또 이 사업에 참여하셨잖아요. 자문단 및 컨설팅 쪽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연구원의 입장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말 많은 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이, 정말 담당자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뭐 사실 저도 아무래도 이런 예술과 기술이 융합되는 어떤 시점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문제들, 고민들에 대해서 항상 저도 고민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예술과 기술뿐만이 아니라 여기 교육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과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기술적 경험이 돼버릴 수 있고 이 예술적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 두 가지 선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저는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라고 들 때 많이 하는 부분에서 기술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옛날에 그림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도 보면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뭐 붓과 물감을 정하듯이 일단은 뭔가 저희가 이제 어떤 예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에 맞는 도구, 그러니까 저희에게 어쩌면 붓과 팔레트가 그런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 기술을 하고 싶어. 뭔가 좀 최신 트렌드, 최신 유행이라고 해서 나 AR 하고 싶어. 나 VR 하고 싶어. 나 AI 인공지능 하고 싶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 왜냐하면 기술은 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전에 있던 기술은 또 올드한 기술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기술이 뭐 최신 기술이라고 좋은 기술, 아니면 올드한 기술이라고 나쁜 기술, 안 좋은 기술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도구에 적합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기술이 올드하다고 안 좋은 기술이 아니라 그에 맞는 기술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거 텐저블 이모션 할 때 제가 뭐 뇌파를 사용했던 이유, 제가 VR을 사용했던 이유, 그 정말 명확한 이유가 있고 그에 맞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예술의 본질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작가님께서는 이 기술과 예술의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요새 또 밸런스 게임, 이 밸런스 잘 맞추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밸런스를 교묘하게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또 무조건 최신 기술이라고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 뭐 올드한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도 적합하게 사용하면 다 쓰임새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새 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이제 교육이 유행이라면 유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고착화되고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려면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아날로그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겪어왔던 그런 기술들도 접목이 되어야지 튼튼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느낀 건데 아토드가 아날로그 투 디지털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아날로그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까지 다 네. 포함하는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야 된다는 뜻이었군요, 작가님. 네. 아, 네, 제가 지금 사실 또 저희 팀 깨달음을. 같은 경우에는 키네틱 작업을 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키네틱 워낙 만들고 기계적인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뭐 가령 저희가 알고 있는 여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니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게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걸로 이제 사실 VR 작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뭔가 생각의 확장을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니티 하면은 난 이걸로 게임만 만들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사실 유니티로 저희는 이걸로 작품도 만들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커머셜의 영역에서 인터랙션이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맞는데 어떤 하나의 툴, 하나의 도구가 꼭 그것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의 확장을 해서 좀 다른 것들도 다 해볼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예술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새 저희가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가 왔습니다. 이게 예술, 기술, 융합, 문화 예술 분야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들 시청을 하실 텐데요. 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의 현장을 다녀오신 입장에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렵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도전해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분야라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자신이 도전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도할 때는 많이 두려움이 있었으나 지금 이제 여태까지 VR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해오면서 어려운 부분도 본인이 처음 개척한 길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쳐 나갈 수 있어요. 네, 누군가가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네, 본인이 개척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점점 더 새로운 직업군에서의 전문가가 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네, 약간 지금 뭐 세바시 강연 같기도 한데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라는 좋은 말씀 우리 김 작가님께서 해주셨고요. 또 우리 이승정 작가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은 지금 이제 2년 차고 지금 올해가 이제 아마 3년 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술과 예술 거기에 이제 교육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본인들의 방향성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뭔가 이게 선행 연구가 별로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당연히 과도기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예술의 본질, 그리고 예술 교육이라는 본질, 저희가 사업이 기술 2분이니까 기술은 정말 입히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기술이 계속 바뀌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술 교육의 본질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작가님께서도 이제 뭐 멈춰 있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고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김진선 작가님이랑 이승정 작가님 모시고 융복합 문화예술 분야와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순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022년 사업 안내입니다. 2022년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 공모 안내와 올해 코카카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가 담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공모 안내는 코카카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2021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온택트 결과 공유회 온기 시즌2가 아쉽게도 마무리돼야 할 시간입니다. 마무리에 앞서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이벤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참가 등록자 분들을 대상으로 SNS 참여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청 중인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 본인의 개인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결과 공유회 _ 온기, 한국문화예술 회관 연합회, 코카카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사전 참가 등록을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 지금 바로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에도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은 전국 문예회관에서 따뜻한 온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카카